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은 말 것만 위기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문기가 나름대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또 남았던 돈을 고깃간집 앞마당에 갖다 놨어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갔다 오다가 누구를 만났냐? 수만이를 만나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기가 시작되고 있네요. 너 어디 갔다 오니? 문기 분명히 갈등 좀 해소돼서 조금 기분이 괜찮아졌었는데 이렇게 수만이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하고 컴컴한 처마 밑에서 수만이가 튀어나오면서 반겨요. 지금 너희 집 다녀오는 길이다. 그리고 문기 어깨에 파란 알을 걸고 아주 친밀한 거죠. 행기를 향해 돌아서며 어서 가자. 어디를 가자고요? 약전 환등틀을 사러 가자는 것이에요. 극장 앞 장난감 가게에 있는 조그만 환등틀을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금도 보아두었던 것입니다. 금은 시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것이었건만 수만이는 글쎄 팔리지는 않았을까? 하고 걸음을 재촉해요. 우리 이 환등틀로 뭐 하려고 했죠? 일종의 사업하려고 했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돈 받고. 문기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가다가는 갑자기 그 팔을 내리치며 쳐내리며 이제 물러서게 돼요. 사실은 우리 이제 문기가 보여준 행동 중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난 싫다. 라고 해요. 문기의 단호한 태도, 뭔가를 단단히 이제 결심한 모양이에요. 물렁물렁한 문기가 아니에요. 수만이는 어리둥절해서 쳐다봐요. 뭐? 한등틀 타기 싫단 말이야? 나 이제 돈 가진 거 없다. 뭐? 하고 수만이는 의외라는 듯 눈이 둥그레지다가는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어요.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그러니까 수만이는 이제 문기가 이걸 돌려줬다 이런 거를 믿지 않아요. 말해봤자. 너 혼자 쓰려고 하는구나. 네가 마련한 돈이니까 날 빼놓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집 앞마당으로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안경도 버리고. 자, 이 발언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주머니를 털어 보이지만 수만이는 코웃음을 쳐요. 누군 너만 못 약을 줄 아니? 빈정빈정 되는 거죠. 야, 고깃간집 앞마당으로 던졌다고? 아주 핑계가 됐거든. 아주 그럴듯하거든. 거짓말 아니야. 참말이야. 할 뿐, 문기는, 볼게요. 다시 캐릭터. 다시 보시면, 문기가 이렇게 단호한 태도로 말했지만, 어쨌든 이 아이 좀 순박한 아이예요.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서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해요. 아휴, 문기의 착하고, 소극적인 심성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심성,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행위, 요런 발언이, 문기와, 수만이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사실 더 큰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제 소설 구성의 5단계 기억하시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사실 갈등이 고조될 일이 있다는 건데 아마 이 절정까지 갈등이 도달하는 데에 이 수만이가 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자 볼게요. 오늘 작은아버지에게 막 꾸중 듣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런 건 안 할 작정이다. 그런 게 뭐예요? 나쁜 짓이죠. 돈을 함부로 쓰는 일들 안 할 작정이다. 아니 그래도 너 나랑 약속한 건 실행해야지. 싫으면 너 빠져. 그럼 돈만 일이네 하고 턱 밑에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업돼도 그래?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멱살을 잡는다. 아우, 무서워요.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도 드물거든. 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기에 대해서 수만이가 야, 너 드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능글맞고 흉하게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수만이는 문기가 진짜 그랬다고 믿질 않아요. 자기랑 같이 돈 쓰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게 집요하게 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때 마침 기침을 하면 이웃집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서니까 수만이는 슬며시 물러서요. 아무래도 이런 모습 보여서 좋을 게 없겠죠. 그러나 야, 너 내일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요 장면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이튿날 아침이라고 나오죠? 네, 시간이 변화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 길에 문기가 큰 행길로 나오자 맞은편 판장이 백목으로 커다랗게 김문기는 000 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학교 어귀에 이르러서도 그쵸? 같은 것이 쓰여 있어요. 문기는 이번에도 무침하고 보다가는 얼른 모자를 벗어서 자기 이름만 지워버렸어요. 왜 이렇게 이름만 지우게 된 거예요? 일단은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운 거죠.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워서 지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지우는 모습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막 이렇게 지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만 지우게 된 거죠. 대충 막. 그러는 것을 건너편 길모퉁이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있어요. 일종의 비웃음이죠. 그리고 문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나니? 지우개? 하고 뒤를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너 정말 돈 너만 주고 쓸 테냐? 그럼 이건 약과다.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만이는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면서 은근히 골려요.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만이의 협박과 괴롭힘이 나타나죠. 본격적으로 수만이의 협박과 괴롭힘, 네, 괴롭힘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철봉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오금을 쳐 골탕을 먹게 하였고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하면서는 이제 몸통 박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으슥한 곳에서 단둘이 만날 때면 수만이는 너 네 맘대로만 하지?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안 풍길 줄 아니? 풍길 거야 라고 해요. 풍기다는 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하고 손을 들어 꼽습니다. 풍기기만 하면 자 우리 이제 그 문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소문의 결과로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고 두 번째 집에서 쫓겨날 것이고 세 번째 남의 것을 훔친 거나 일반이니까 또 그런 곳으로 붙들려 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곳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곳은 뭐 경찰서나 파출소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협박하면서 또 풍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을 들어갔을 때 문기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땡땡땡 했다. 와 이거는 선 넘었죠. 이러면은 불안하잖아요. 이게 커다랗게 쓰여 있었어요. 뒤미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름 간단히 선생님이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냐 하고 지워버리고는 그만이었지만 선생님이 그것을 지우시기까지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어요. 나 진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절망감, 불안감이 얼마나 이제 심해졌겠어요. 이러다가 실제로 뭐 도적질했다 이렇게 써놓으면 학교생활 어떡해요? 너무 불안하겠죠? 그러나 수만이는 이것도 이미 대담한 일인데요. 그것으로 그만두지를 않았어요. 수만이는 대담할 뿐만이 아니라 집요합니다. 집요한 성격이 드러나요. 학교를 피해 거리로 나와서는 한층 심했어요. 그래서 연신 앞에 가인 아이는 000 했다지 이거 제가 자꾸 땡땡땡으로 읽는데 요 000으로 여기 지금 읽혀 있죠.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에 도적질을 거꾸로 붙여서 앞에 간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하고 거리거리 외면서 따라오는 거죠. 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우리 문기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갖다 주려고도 하고 본인은 잘못을 뉘우쳤는데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죠? 자, 문기 집 가까이 이르렀어요.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어요. 이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던데 조지다. 일이나 말이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을 한 거죠.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자, 뭘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둘 거야. 도적질했다 하고 똑바로 써놓을 거야. 자, 이거 협박, 완전 협박입니다. 이렇게 친구를 협박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이제 수만이가 비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확연히 드러나죠. 이렇게 협박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문기는 못 들은 척 하지만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거예요. 심리적인 그런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겠죠.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다. 숙모는 뒷곁에서 화초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얘가 누구였죠? 얘 점순이죠? 뒤에 나오는데 우리 읽었을 테니까 이야기한 소리가 날 뿐 집안은 아무도 없어. 와, 이거 사실은 돈을 뭐 어떻게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딱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문 밖에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한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전 몇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게 있으니까 두 번째 허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 밖엔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어요.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어요. 자, 요렇게만 읽어도 여러분, 우리 문기가 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을 훔친 거예요. 돈을 훔칩니다. 아휴, 그래서 진짜 안 하겠다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두 번째 허물, 돈을 훔친 그런 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잔돈 얼마 지점 몇 장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소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기가 수만이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 그쵸?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허물을 저지르게 만드는 소재. 두 번째 허물을 저지르게 만드는 여기 인식이 잘 안 되네요. 저지르게 만드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훔쳐서 돈을 갖다 주니까 진작 듣지 하면서 수만이 빙그레 웃어요. 아주 못된 아이예요. 이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돈을 빡 이제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요 전장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 우리 수만이가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수만이가 문기를 뭐 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기와 수만이 사이의 외적 갈등이 크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우리 문기의 내적 갈등도 드러나죠. 왜냐하면 돈을 훔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니까 사실 아무리 수만이가 문기를 이렇게 협박했다 한들 이 행동, 돈을 훔친 행동, 이 두 번째 허물 역시 문기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문기 잘못했죠. 아무리 뭐 순하게 착하게 그려져도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이런 잘못 좀 이와 완전히 유사하다고 볼 수 없지만 여러 우리가 착하게 살다가도 이런 잘못들 이렇게 타이밍이 안 좋게 맞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이 잘못을 고백하고 해소해 나가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작품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문기는 달아났어요. 급한 걸음으로 문긴 네 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나고 또 하나를 지나서 또 그러다 보니까 걸음은 차차 풀이 죽어요. 그리고 문긴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자, 근데 사실 이런 부분부터 해서는 자, 요 전까지는 수만이와 문기의 외적 갈등이 매우 두드러졌다면 자, 여기서부터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좀 두드러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또 장면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는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맞아요. 그러나 갚으면 고만 아니냐?
자, 이거 사실 지금 문기가 워낙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자신의 행동을 자, 뭐 하고 있어요? 합리화하고 있어요. 근데 또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자기가 이제 갚으면 그만 아니냐. 사실 애들이 이제 이 문기가 이제 돈을 만들어낼 구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죠?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갚으면 그만 아니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배심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 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면서 해를 보내요. 낮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 지금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날이 저물어서 자, 또 시간이 좀 변화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변화했어요. 문기는 풀에 죽어진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가 보고 너 학교에서 이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 붙장 안에 돈 받니? 하다가는 문기가 또 좀 기다려주면은 또 자백을 했을 수도 있는데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아우 학교에서 지금 온 내가 알겠니? 참 점순이 그냥 앙큼한 년이더라. 아까 나온 인물 여기 점순이 심부름한 아이 점순이 왜 앙큼할까? 낮에 내가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 아, 자, 우리 이제 지금 숙모는 점순이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린 진실을 알죠? 사실 점순이가 훔친 게 아니라 문기가 훔친 거예요. 자, 그런데 문기는 이거를 잠잠하게 듣기만 해요. 잠잠히 듣기만 합니다.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 갚으면 고만이지 소리를 또 한 번 외워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도 문기의 내적 갈등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보세요.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어요. 이거 누굴까요 또? 점순이겠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걸러 두 입 걸러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너무 불쌍해요. 진짜 점순이 너무 불쌍해요. 왜 이런 거예요? 점순이를 도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쫓아낸 거예요.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결국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아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어요. 자, 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죠. 죄책감이 점점 심화되겠죠. 괴롭겠죠. 나의 허물이 이렇게 점순이를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쫓아내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드디어 우리 절정입니다. 갈등의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튿날 아침이다. 또 시간적인 배경 나오고요. 자, 문기는 밥을 두엇을 뜨다가는 그만둬요. 자, 밥을 못 먹어. 얘들아, 우리 마음이 아프면 진짜 밥이 잘 안 들어갑니다. 예, 근데 우리 요런 표현도 나와요.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덜 쓰면 그만 아니냐? 밥도 조금 먹고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도무지 입맛이 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런 거예요? 요게 이제 또 내적 갈등이 심한 거죠. 여러분, 이 작품에서 이 절정 부분에서는 특히 문기의 요런 상황을 겪은 문기의 내적 갈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내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 갔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첫 시간은 수신 시간. 수신은 뭐예요? 도덕입니다. 그리고 공교로의 제목이 정직이에요. 아유,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문기 같은 경우에 좀 찔리겠죠.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의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해요. 이거 뭐 선생님들이 진짜 그러는 게 아닐 거예요. 예,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져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어요.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곤 한 말인 듯 싶었어요. 선생님이 이 일을 알 리가 있나요? 없죠. 없는데 결국은 우리 이런 상황에 어울린 속담이 있어요. 뭘까요? 자, 도둑이 제발 저리다. 예, 본인이 잘못을 하니까 마치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이 수신 시간은 문기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나쁜 아이야, 나는 악한 아이야, 나는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어요. 이게 심화되고 사라진 갈등이 아니라, 내적 갈등이 지속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정은 여기입니다.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예요. 갈등이 사라질 리가 없죠.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래요. 자, 얼마나 얘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자,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 제목과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 이 제목이 하늘은 그렇죠. 말 것만이었잖아요. 여기서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건요, 여러분 뭘까요? 하늘은 말 것만 어떻다는 거예요? 뒤가 있어야죠. 사실 요거는 하늘은 맑다. 하지만 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뭐는 뭐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늘은 맑다. 하지만 뭐는 안 맑다? 문기의 마음은 막지 않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뉘앙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자, 하늘은 맑고 푸르다. 문기는 어떻다? 쳐다보기가 두렵다. 쳐다보기가 두려운 이유는 자, 여기 보세요.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습니다. 문기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타락했거든요. 그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문기의 심리적 상황과 대조됩니다. 상황과 대조되는 소재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문기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부끄러워한 이유, 이건 뭘까요? 굉장히 여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죄책감 때문이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하늘을 보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 싶어요. 너무 이제 맑고 쨍쨍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언제나 다름없이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즐겨요. 그렇지만 문기는 어때요? 자, 아이들과 문기도 대조가 됩니다. 하늘과 문기도 대조적이고요. 문기는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마음, 이거는 맑은 하늘과 이제 대조적이라고 여러분, 하늘은 맑고 푸르고
문기는 어둡고 컴컴하니까 이런 것도 대조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죠. 문기는 그렇지 못하죠. 이것도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문기가 바라는 것은 전일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바람. 여러분, 이렇게 마음고생 되고 지금 문기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있죠.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소리를 처음부터 잘 들으면서 양심껏 살아야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기가 갖고 싶은 것은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 저물녘이다. 시간이 또 경과했네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 선생님 집 앞을 왔다 가는 무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그대로 지나가요.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을 들어서서 선생님 찾았어요.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는데 학교에서 볼 땐 엄하고 막막했지만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합니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 자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 사실 진짜 자백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숙모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숙모나 작은아버지 아니면은 또 누구예요? 고깃간 주인 뭐 이런 여러 자백할 대상이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을 생각을 했네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분들한테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못했어요. 자, 자백을 못했어요, 결국. 자백을 못한 이유 첫 번째, 자백 못한 이유 첫 번째, 선생님 부드러운 태도셨다. 두 번째, 건너방에서 어린애가 울어서 못했다. 세 번째, 사모님이 들락날락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와서 자백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유들이 사실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갈등이 있어서 문기가 사실 이렇게 자백을 할 마음을 못 낸 거겠죠. 기어이 문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먼저보다 갑절 더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에요. 문계 심리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기가 지금 가장 점점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아래를 찍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일까요? 자백을 하려고 결심까지 했는데 결국 자백을 못했기 때문에 난 이제 안 되는구나. 난 이렇게 하늘도 못 쳐다보는 더러운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얘한테 점점. 자,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작은 잘못이었어요. 그게 커지고 커져서 문기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얘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 작은 어깨를. 이게 점점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죠? 자,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져요. 집으로 가서 뭘 얘기할 거예요? 그쵸? 점점 집이 가까워질수록 멀어지고 싶은 거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냐?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워요. 삼촌이 두려워요. 왜냐면 나 자백까지 사실 결심을 했어요. 나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문기도 알아요. 이런 마음, 자신의 바람을 이루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 되겠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이 부분은 자, 일단 열거법과 반복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갈등의 최고조 상태예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상 열거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죠. 자, 어느덧 걸으면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 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 비켜 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려요. 언뜻 들여다보니까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들고 문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 어떤 갈등이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이 상황에서 지금 정신없이 교통사고가 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절정이었어요. 참 절정다운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결말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교통사고 걸렸으니, 이렇게 교통사고 났으니까요. 얼마 동안을 지났는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시었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 줄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봐요. 아유, 조카 걱정이 아주 대단하세요. 책임감도 이제 큰 삼촌이신데, 그죠?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어요. 자, 여러분, 맞다는 표현이 또 나왔는데, 자, 이제 문기가 왠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정신을 좀 차렸을 것 같죠? 어쨌든 사고도 한번 나면서. 문기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 봅니다. 이런 문기를 내려다 보게 되는 거예요.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 두 번째, 작은아버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맑은 정신이 난 게 사실 조금 이 정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백을 하겠다. 자백이라기보다는 고백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객관 주인이 이런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거, 그 돈을 써버린 거, 그리고 붓자나의 돈을 훔쳐낸 거,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백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 커플 한 커플 벗어지면서 따라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아까 문기한테 막 이렇게 거대한 이런 게 있었죠?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역순인 거예요. 그 자백을 할수록 이렇게 조금씩 한 번에 지워버렸지만 어쨌든 조금씩 허물을 우리가 지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문기의 내적 갈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해소되어 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기쁜 부분이죠. 자, 마음이 맑아지면 따라 몸도 가뿐해져요. 여러분, 이 지금 교통사고 걸려서 누워있는 거 말고도 여러분 뭐 잘못하면 몸도 무겁잖아요. 그죠?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자,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자백을 통해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죠. 어쨌든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뒤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지만 학습 활동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삼촌한테 말한 것만으로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점순이한테 사과도 해야 되고 고깃집 주인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결심을 통해서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고 그래서 문기의 가장 큰 문제였던 문기의 내적 갈등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 해소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말되었고요. 참 좀 문기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정하고 예쁜 그런 소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감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학습 활동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좀 주요하게 했던 것들 위주로 보겠는데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소설의 내용이. 자, 그럼 처음에 문기가 심부름관 고깃간에서 거스름돌 많이 받았을 때는 마음이 아무래도 좀
무거웠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좀 신난 부분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삼촌의 꾸중을 듣고 행동을 돌아봤어요. 이때는 좀 굉장히 더 이게 우리가 아까보다 더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남은 돈을 고깃간집 여기 써야 되네요. 남은 돈을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졌죠. 이러면서 약간 일시적으로 갈등이 이제 해소하려는 그런 몸짓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괜찮았겠죠? 심리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우리 수만이가 이걸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그래서 수만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이 마음이 무거웠겠죠. 협박을 이제 점점 당하면서. 그래서 점점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고 또 근데 그러다가 내적 갈등이 이제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하다가 돈을 결국 훔쳐서 수만이에게 주게 되죠. 협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점점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명을 쓴 점순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내적 갈등 점점 심해지고 그렇게 마음이 가장 이제 무겁다가 그러다가 이제 삼촌에게 뭘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기의 이제 심리 상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 묘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 상태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느낌일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요 아래 학습 활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문기 행동을 평가해보자. 자, 갈등의 원인,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쓴 후 삼촌에게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어요. 갈등의 해결 과정. 이거 버리자. 쌍안경 공 버리고 남은 돈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지자.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은 돈을 돌려줬다는 점은 잘한 행동이지만 제대로 근본적인 갈등 해결은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수만이의 협박에 못 이겨 문기가 부장한 돈을 훔쳤어요. 두 번째 허물을 저지른 거죠. 자, 갈등의 해결 과정으로 결국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을 하면서 자신의 그 내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평가를 해본다면 문기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말하고서는 반성을 한 것은 잘한 행동이지만 사실 고백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3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4쪽 전에 하늘은 말 것만 제목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 있는 거. 자, 맑은 하늘은 문기의 어두운 마음과 대조되는 밝은 세상이죠. 따라서 하늘은 말 것만이란 제목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기의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선생님 생각에는 교과서에 있는 그 서술,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잘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시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성격과 태도를 파악해보자. 요거 그냥 답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많이 이미 했고 여러분도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문기는 순진하고 마음이 약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알죠. 그리고 그 외에 말 들으면서 눈치도 보고 이러죠. 수만이는 대범하고 영악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고 비열하고 또 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각자 각자의 학교에서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콕콕 알아두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부분은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말 것만 잘 정리하시고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